하실 나성학 박사님을 여러분과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 보고하기도 힘들 거고. 네. 자, 전체 쉬세요. 편히 쉬세요, 편히. 네.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원래 강의하면 저 뒤에까지 가는데, 네. 편히 쉬세요, 편히.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차세대 리더의 덕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12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더, 리더십 이런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대대장. 예. 함께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덕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두태 사관학 선생님. 예. 갖춰야 예. 반드시 갖추고 있어요. 예.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세대 리더의 덕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40분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제 항공 조종사가 돼서 이렇게 다니다가 주로 이제 항공 부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 500일 교관부터 저쪽 드론 교관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청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총 9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이 아닌 우리가 이성과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학년, 4학년까지 그 지식을 토대로 어떤 지성의 어떤 초점에서 왼쪽에 있는 우리 ICBM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군사 여러분들 학군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ICBM은 어떤 겁니까? 혹시 아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아는 분. 자, 왼쪽에 있는 ICB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거리가 5,500km에서 그렇죠? 미국 본토까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토록 북한에서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는 ICBM. 오른쪽에는 ICBM은 어떤 걸 제가 이야기할까요? ICBM. ICBM. 전부 마스크를 쓰시더니 전부 다 말씀들을 안 하시는 ICBM. 예? 사이버 바이러스 같습니다. 아, 사이버 바이러스. 일단 근접한 걸로 해서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요거에 전화번호를 남기면 제가 선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ICBM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저 학생이 사이버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근접했기 때문에 맞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CBM.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전환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학년과 4학년을 거쳐서 목표를 다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재점검을 하는 것과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또한 세상과 자연의 어떤 이치 속에서도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런 롤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셀린디온의 더 파워풀 러브라는 사랑의 힘, 물론 가산의 힘과는 조금 하지만은 리더십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할 때에 이 사랑이 기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덕목을 접목시켜서 수행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볍게 이 셀린디온의 음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고생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대학생의 신분과 오른쪽에 있는 리더의 신분 투 트랙을 여러분들이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자,
왼쪽에 있는 대학생의 신분과 오른쪽에 있는 두 리더의 신분, 톱니바퀴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균형적인 어떤 대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이라면은 일반 우리가 어떤 진로라든지 어떤 전망, 목표를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만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복을 입고 계시고 또 오늘 현충일에 리더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간이 달라요. 근간이.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지만은 어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땀과 눈물과 핏물이 같이 되어야만이 리더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안경 쓴 친구 우리 왜 안경을 썼을까요? 누가 안 좋았어? 예, 라고 물어보면 눈이 안 좋아해서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연예인들은 두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라고도 물론 답변을 했겠지만은 더 어떻게? 네,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어떻게? 멀리 보이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저 사고로. 그렇다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일부러 이제 이 진행상 아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안 보여서 안경을 썼느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썼다라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긍정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또 물고기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속에서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주선 또한 잠수함 등을 저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차세대 리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감성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과학이다,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잘 될 것이다 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떤 긍정적인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부터 어떤 통제된 그런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얻어가야지. 아까 뭘 했죠? ICBM이죠? ICBM. 그렇죠? 과연 ICBM은 뭐라고 할까? 저 앞에 나도시면 도대체 ICBM을 뭐라고 설명할까? 뭔가 얻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은 과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방학 때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고된 훈련, 어떤 막중한 책임 그런 게 힘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만큼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어떤 눈빛, 마음씨부터 언행, 말투부터 내가 행동하는 이 몸짓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하대군서울에 들어가서 혹한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생활과에 같이 해야지만은 이런 어떤 긍정어린 어떤 마음씨부터 말투, 몸짓까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과 언어와 행동 이런 통틀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앞으로 리더로서 군생활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으로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잘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라는 걸 한번 되돌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성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우리가 18세기부터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해서 2010년 이후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뭐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리더의 덕목 이런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전히 틀을 다 바꾸는 겁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어떤 문화도 다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군 리더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지 또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030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 약 20억 개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지금 1번부터 30번 직업을 제가 나열했습니다만은 어떤 행정직이나 일반 세무사, 변호사 이런 직업은 다 사라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앱 개발자나 아니면 또 드론, 또 무인기 시스템, 이런 IoT, AI 이런 등등에 대한 직업이 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ICBM,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ICBM이라고 합니다. 북한 발음을 ICBM.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IC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ICBM을 쳐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에서 개발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오고 지금 ICBM이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아, 그거구나. 뭡니까? IoT, 그렇죠? 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란 뭡니까? 모든 어떤 물건들이 인터넷망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뭡니까? 저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CP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모바일. 내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ICBM 시대. 네. ICBM 시대. 그렇다면 ICBM 시대에,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저 향수 50ml짜리 되는 게 무려 184만 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비싼 걸까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저 바이올린 작은 게 하나에 35억 원이라는 거예요. 35억 원. 요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평생을 걸쳐서 만든 저 바이올린이 35억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치가 높을까요? 그런데 저 향수는 시베리아의 혹한 날씨 속에서 그 장미꽃을 그것도 새벽 3시에서 4시에 채취해서 추출한 그 향수가 저렇게 고가라는 겁니다. 조그만 향이.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도 어떤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한계선상에서 타화되고 그 고목을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그 바이올린이 35억 원짜리라는 겁니다. 35억 원. 자, 이런 걸 봤을 때 세상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제가 슬라이드 하단에 언급한 것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뭔가 만들어진 것이 값지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인데, 호주에 2008년도에 퀸즐랜드 관광청에서 공고문이 딱 떴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자, 어떤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인데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원 정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뭐냐? 하니까 단순해요. 여행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년 선발할 때 200만 명이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우가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영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지원자 중에서 막상 떠보니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조건이나 그 준비된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성취에 대해서는 저는 아래와 같이 뭡니까? 신, 언, 서판 네 글자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자 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IC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언, 서판. 이 네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 몸신짝이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외모, 어떤 내면 이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언은 당연히 어떤 말투, 말식이죠. 그렇죠? 서는 글쓰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성.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더라도 전문 식당 아니면 맛 좋은 그런 데 갈 것이에요. 그렇죠? 병원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가 있는 그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대장을 우리 소대원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전문성 있는, 그렇죠? 뭔가 우수한 훌륭한 우리 소대장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 그렇죠? 판단력. 특히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기 때문에 소대원들 또는 고급 장교가 돼서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갈 때에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직관 어떤 판단력,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신원 서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줄 건데 물론 본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물과 어떤 땀과 핏물이 같이 접촉되어 있었다는 게 공통적인 겁니다. 땀과 눈물과 핏물이 서로 연관돼서 했을 때만이 성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 잘 알죠? 그렇죠? 비계가. 그러나 화리영 쪽에서는 저렇게 발목에 피멍이 멍자국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만큼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만시간의 법칙, 만번 훈련해야 된다 라는 그런 속에서 저렇게 피멍이 들었던 것이죠. 강수진 발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화려하게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저 발가락은 저렇게 굳은 살에 먹이고 심지어는 기형처럼 됐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발레리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원, 말투입니다. 말투. 위스턴 처칠이 얘기했죠, 그죠? 옥스퍼드 졸업식 축사에 가서 심각하게 가가지고 말이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간단한 저 언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You never give up. 작은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한참 또 뜸을 들이다가 조금 이제 큰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간단한 연설을 통해서 많은 중중들의 환성을 받고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단어의 연설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지나친 어떤 말보다는 그렇죠? 꼭 핵심적인 그런 말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 프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오프라인 프리는 비혼모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또 프리도 18살 때 삼촌을 얻어서 복양을 당하고 그 이후에 가출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체중이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107kg의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종교의 힘으로 인해서 여기서 종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서 저렇게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인터넷계의 회장으로 지키고 있고 또한 지금 목소리 나오는 것은 하버드대의 졸업식 축사에도 나갈 정도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저자가 아닌 가상의 인물이고 뒤에는 저렇게 지금 60대 후반에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지켰던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입니다. 제가 전문성, 글쓰기, 물론 글쓰기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전문성.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두 달이 달린 에이미 멀리스는 육상선수가 되고 또 모델이 되고 또 배우가 되고 강인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지수를 극복해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에이미 멀리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 뼈가 없었다는 뼈가, 그죠? 대부분 다 잘 자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교관이 다 합격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원들이잖아요. 또 뽑혀서. 에이미 멀리스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그렇죠? 꿈을 크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이미 멀리스가 우리 2015년도에 북한 목함지대로 해서 발목을 딱 발목질에 밟아가지고 터진 김정은 지문 중사들죠. 나사 당시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구이죽을 채워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에미멀리스. 자, 그래서 마지막 신원석판에서 마지막 판별할 때 판단할 때 이수진 장군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오늘 뜻깊은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 지역으로 제가 청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보통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야 부산 가면 말이야 전쟁 나도 문제 없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조선시대는 최전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최전방이 위치한 부산 지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6.25 전쟁 때는
후방적이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적인 의미는 전쟁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중요한 적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군단 교육을 받고 계시고 그렇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적입니까? 자, 그런데 이수진 장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물론 이수진 장군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을 겁니다. 영어로도 나왔기 때문에. 또 이수진 장군은 최초의 육군 소위로 간 겁니다. 그렇죠? 육군 소위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군을 기피했어요. 수군이라고 하는데 수군. 왜?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한번 수군으로 가면은 살아서 못 나온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육군 소위로 갔다가 나중에 해군으로도 이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소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아무튼 열악한 곳으로 가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렇게 이순양으로 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명량해전 그렇죠? 이 명량해전에서 배 몇 척으로 몇 척을 싸운 겁니까? 예? 12척? 예, 12척도 맞고 13척도 맞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12척과 한 척이 몇 시간 뒤에 전기 끝난 한 척이 합류해서 13척입니다. 12척도 맞고 13척도 맞습니다. 아무튼 12척이든 13척이든 133척을 맞아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이란 그 용어 제가 써봤습니다만 뭡니까? 저렇게 배웠죠? 마지막이 뭐다? 과학과 수리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수리다. 그럼 과학이 뭐냐? 과학은 이렇게 어떤 교범에 나와 있는 원리, 원칙, 검증된 그런 자료가 과학인 겁니다. 그런데 전술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시는 술이 아닌 술, 기술할 때 술. 그 술적인 부분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술적인 부분. 즉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박았다? 보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울돌목에서 조류변화와 어떤 지형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상대에 따라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력, 통찰력, 어떤 판단력 그러한 겁니다. 융통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답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은 서판에서 어떤 여러분들한테 직관력, 통찰력, 어떤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술에는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난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존 굉장히 피곤한데 좀 일찍 끝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왜? 탁탁하게 아침부터 막 계속 했잖아요. 그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자, 제가 서두에 북한의 ICBM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ICB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단어죠. 그죠?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었고, 그러다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떤 신원성판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또 자연과 세상의 이치 속에서 고가의 어떤
흘리는 어떤 바이올린과 향수를 설명하면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속에서 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이 됐더라. 즉 땀과 눈물과 핏물이 적절돼 있을 때만이 가능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저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일본에서 이래 된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 조그만한 어항에서 키우면 저렇게 5 내지 8cm입니다. 조금 큰 소득간에 키우면 2배로 큽니다. 2배로. 그거를 강물에 방류를 시키면 10배 이상으로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리더께서 꿈을 크게 크시면 그게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 고기죠. 솔개, 황골 살 때 이야기도 아실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솔개는 야생 조류 중에 가장 장수하는 이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개는 40년 정도 살다 보면은 어떤 코와 발톱과 깃털이 굵어져서 사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솔개라면 아마 고민을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부리를 찍고 또한 깃털과 발톱을 뽑아서 새로운 부리와 깃털과 발톱을 내는 6개월 동안의 그런 임무를 통해서 더 3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겁니다. 2가지 투트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황골탈대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유어 솔저스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무엇중령이 이때는 1965년 11월 14일 아침 10시 48분에 395명의 병력을 데리고 베트남 아이들한 계곡에, 즉 죽음의 협곡에 헬기를 이용해서 가기 전에 정신교육하는 장면을, 즉 출정식 하는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인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합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도 다양하지만 지금 순간은 하나이다. 그죠? 그런 어떤 비장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장면 잠깐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round you.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We'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ong. 예, 아마 저 밖에 기다리고 계셔서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롤모델이 아마 무엇중령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덕목 신원서판을 가진 미래의 리더고 또한 대한민국의 여군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